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295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그 여가부와 왜 전쟁을 선포하셨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여가부에서 나온 거죠. 여가부 이제 가이드북이 이렇게 나왔어? 가장 중요한 와. 게 외모 가이드라인. 오 진짜 그렇게 돼 있네.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 외모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다양성의 기준이 뭐냐는 거야. 여가부 눈에는 트와이스 애들이 다 똑같이 보여요. 그럴 수 있죠. 자기들 눈에는 그럴 수 있죠. 흰 피부, 마른 몸매, 작은 얼굴. 적폐예요 이게 여가부 입장에서. 흰 그러네. 피부, 마른 몸매. 그렇게 딱 가이드라인이 잡혀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게 다 적폐야.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가이드라인 해놨고 이게 뭐 내용을 나 좀 잘 모르겠어 이게. 이게 뭐냐면 외모를 규제하는 건데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요거 대부분의 아이돌 그룹의 외모는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비슷한 헤어스타일, 뭐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출연하지 않다. 획일적인 외모다 이게. 아이돌은 획일적이다. 어떻게 지나치게 정의를 할까? 날씬함을 강조하는 연출을 자제하도록. 아 그런데 왜 날 안 써? 연령과 관계없이 그럼 날 외모적으로 써야지. 젊음을 강조하는 이제 연출 표현을. 아우 여가부 내가 뭘 하면 안 되겠네. 아니야 어차피 안 쓸 거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이 PD들이 스트레스 꽤 받겠는데요, 그죠? 아이돌도 9명, 뭐 12명, 6명 어떻든 간에 그 친구들이 데뷔할 때부터 그 소속사에서는 스타일리스트와 프로듀서들 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꾸미고 어떤 성격을 캐릭터를 부여할 것이냐 다 다양성, 다이버서티 이 다양성에 맞춰서 다 제작을 하는데 그들 눈엔 그냥 다 그냥 그나물의 그밥 50보 100보처럼 똑같아 보이는 거지. 똑같아 보이는 거지. 근데 이거는 내가 볼 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내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방송 심의 규정에 네. 30조가 양성 평등 규정이 있어요. 네. 이거를 구체화했다는 거예요. 이 가이드라인이. 여가부에서. 여가부에서 양성 평등 소관 부처가 여가부거든요. 네네. 여가부 영어 이름 알아요? 영어? 영어 이름. 패밀리 뭐 아닌가? 우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먼 안 들어가요. 패밀리. 여성 안 들어가요. 나도 이번에 처음 네, 알았는데. 저한테 영어 묻지 마세요. 아 이건 뭐예요? 세밀리? 젠더 이퀄리티 앤 패밀리. 그거 봐. 그러니까 양성 패밀리 맞췄잖아. 평등, 양성 평등 공부. 아무도 몰라. 국회의원도 모르고 MC도 모르는데 패밀리 들어가는 거 나만 알았잖아. 양성 평등이네. 그렇지. 양성 평등. 그러니까 양성 평등 30조 방송 심의 규정 조항 에 따라서 유권 부처가 유권 해석 부처가 여가부. 아, 그럼 이걸 할 수 있는 자격은 있네요.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방송국에 허가를 못 받죠. 허가 받는데 문제가 생기죠. 아 거기까지 제어가까지 이게 누적이 되면 그럼요. 그래서 제가 캐논 한 말을 그만뒀잖아요. 아이고 뭐 본인이 잘못한 게 있었겠죠. 아, 본인이 방송 심의 규정 위반을 많이 했어요? 위반이 아니라 자기도 위반 많이 했어요. 제 프로에 출연해서 전원책 선생, 네. 윤창중 선배 다 그다음에 근데 우리 나한테는 누구야? 왜- 이봉규 예. 아니 본인한테 통보를 안 하죠. 우리 프로그램의 아. 프로그램 책임자인 나 그리고 회사 회사가 제공하는 거죠. 여기 이 사람을 출연시킨 죄지 우리는 어떻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 못하는 거지. 그럼 여가부가 그럼 방송 방송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그 거예요. 여가부가 방송 심의 규정을 거론하면서 네. 이걸 구체화시킨 거다 하면 방송사에서는 어떻게 저걸 무조건 받아들여요? 받아야죠.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엄청난 압력이죠. 그렇지. 압박이지. 보이지 않는. 그리고 이게 지금 여가부 지금의 현재 여가부는 어쩌면 현 정부잖아요. 그렇죠. 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했고 그럼 방통위가 이 내용을 안 받아? 당연히 받아요. 그러니까 여가부 지금 주장은 전혀 강제력이 없는 건데 하태경이 호들갑 떤다. 모함을 한다. 아니죠. 강제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뭐가 무섭냐면 제가 왜냐면 방송. 예. 오너라고 보면 네. 방송사 오너라고. 이런 게 뭐가 무섭냐면 차라리 과거 정부 때도 제가 이제 1998년도부터 방송을 했으니까 20년 동안 한때 지나친 타투, 문신 가수들 젊은 가수들 맞아요. 못하게 못하겠죠. 그래서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팔에 문신이 있으면 이렇게 팔 토시 같은 걸 하고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귀걸이 하지 마. 그게 97년. 이러면 귀걸이를 안 하고 방송을 가수들이 출연한 적이 있었어. 이렇게 구체적인 디테일을 주면은 그거에 맞춰서 안 하면 되는데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그렇지. 가이드라인을 고무줄 주면은 규정하네. 스스로 알아서 기게 되거든. 말도 안 대한민국이 되지. 다양성과 정말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굉장히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는 이거를 솔직히 얘기할까요? 방송심의위원회 사실 없애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방심위 자체를 방심위 자체를 없애야 돼요. 아니 좀 너무 왜냐면 너무 아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가부에만 이 방심위가요. 네. 방심위 그 제재 내용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관례상 우리나라 풍습에 위배돼요. 이런 내용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저 여가부 변명이 이거는 꼭 따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알아서 하세요. 무시해도 됩니다. 이런 거다고 변명을 하는데 네. 아니 근데 무시해도 되는 거면 왜 정부야?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방송이나 언론의 자유는 없다고 제가 한 수백 번 얘기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온다는 자체가. 왜냐면은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제가 이탈리아나 그러니까 이 유럽이나 이쪽이 방송이 우리나라보다 한 20년 정도 앞서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나 이 퀄리티나 모든 게 미국, 일본 이런 데는요. 방송심의위원회가 국가에서 그거를 주제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최대한 자율적으로 보장해 준다. 방송국 자체 내에서 심의한다. 그치. 예를 들어서 MBC다 그러면 MBC 그냥 자체 자기가 내에서 책임지는 걸로. 예. 예를 들어서 당윤리위원회 이런 것처럼 그 방송사 안에서 심의를 하지 방송사 밖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빌미로 잡아서 방송 제어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방송사의 전망을 좌우할 수도 있는, 방송사를 죽일 수도 있는. 그렇죠. 이건 결정적인 거고 또 하나가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방송을 죽이는 게 이게 이제 벌점을 매겨가지고 이게 이제 방송 제어가를 해줄 거냐 말 거냐 이게 벌점이. 벌점. 이게 우리나라는 쌓이면, 3년마다 제어가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느 정권이든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어떤 정권이든 그렇죠. 걸려요. 예.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은 10년이란 말이에요. 그 정권에 걸리지 않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거도. 그러니까 3년 짧은 주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만약 하의원이 이 문제 해결해주면 나 정치 안 할 거예요, 진짜. 왜냐면 내가 정치하는 목적이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하려고 했거든. 근데 그 언론의 자유의 핵심 내용이 이게 지금 자체 심의로 돌려야 되고 그렇죠. 3년마다 제어가. 또 전공 분야 나왔다. 재화가 주기를 언론이 10년으로 연장한다. 무조건. 10년 오케이. 10년. 상임위 국방이래요. 아니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헌법에 나온 언론의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게 위헌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만든 게 보수 정권 때 만든. 내가 한 번만 더 당선되면 3선 상임위원장. 무조건 그 방송이 어디 위원회죠? 방통위원회 있죠. 이거 어디 위원회인지도 몰라. 미래 무슨 문광희, 방송? 문광. 미방이. 미방입니다. 미방이. 방통위. 아이고 연예인 이런 걸 알아. 제어가기 전 무조건 10년. 이게 이 그리고 미국, 일본의 방송, 유럽이요. 방송이 굉장히 발전한 어쨌든 나라예요. 방송 그렇게 많이 선진국 발전도 안 기준으로. 했어요. 격차 다 줄어들었어. 얘네들 저 한국 와서 하면은 뭘 놀라냐면은 대한민국의 예능 프로그램 이제 보도 말고 이런 보통 방송 프로그램들이 전주 녹화해서 이번 주 방송되는 시스템에 경악을 금치 못해. 빠르다. 대한민국이. 야 이걸 언제 제작해서 언제 보고 언제 심의를 거쳐서 언제 이렇게 이게 그 주기가 너무 빠른 대한민국 방송 여건 때문에 너무 신기하고 경이롭다는 미국 거예요. 여러분 사전 심의를 받나요? 아니 아니라니까. 사전 제작을 하고 그런 거 방송하죠. 없다는 게. 우리, 그만큼 사전 제작을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노동 강도가 낮다는 거죠. 우리는 노동 강도 너무 세요. 그리고 프랑스랑 비슷하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프랑스는 12시 넘으면 공중파에서요. 포르노 틀어줘요. 지금 무슨 소리하고. 언제 갔어? 독일, 프랑스 가보세요 그냥. 그래서 저 프랑스가 저출산으로 1.3까지 갔다가 다시 2로 올라가잖아요. 저출산 해법. 야 거기까지 가는 거. 이게 12시 이후에. 이건 좀 생각해 봐야겠다. 저랑 하태경 의원님이 내 긍정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태경 의원님이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 게 방송 엔터테인먼트 연예 산업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네. 대한민국 한류의 미래를 태클 제동 걸릴 수 있는 거를 막아준 거예요. 그럼 맞아. 네. 왜냐? 그러니까 너무 이율배반적이죠. BTS가 전 세계를 막 난리가 나면은 한류가 대한민국의 아주 대표 브랜드인 것처럼 정부가 홍보를 해.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은 BTS 편향가라 그러고 여가부는 출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이게 만약에 가이드라인이 채택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극화되는 거예요. 대형 기획사들, 뭐 SM, YG, JYP 이미 그 플랫폼을 구축해서 다양한 플랫폼을 가수들을 구축해서 가지고 갖고 있으니까. 있는 데들은 대기업들은 방송국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기 전에 방송국 입맛에 맞게끔 자기네들 가수들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영세하고 우리나라 아이돌 수백 개 되는 아이돌 그룹들이 다 그 대형 기획사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
그럼 영세한 그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국내. 얘네들이 살아야 우리가 사는데 여가부 이면에는 대기업 옹호 논리가 있는 거네. 그러니까 대변 논리가 있는 거네. 아니, 진짜 예리하시네. 공정위는 대기업을 막 규제하면서 또 여가부 여기서는 대형 엔터테인먼트만이 살 수 있는 길을 자꾸 열어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훌륭하다. 아 이거는 정말 체험으로 그러니까. 나오는. 와, 이거는 진짜 이게 구조적으로 대한민국이 보면 볼수록 참. 아 이거 자주 봐야겠어. 아니 보면 이게 볼수록 정말 예뻐. 현대자동차 한 대 팔리면은 몇십만 원밖에 수익이 안 난대. 하지만 대한민국 이 대중문화가 수출이 되면 그 부가가치가 엄청나요. 그걸 정부도 알잖아. 이제 미래지향적인 산업이야. 근데 이 정부 들어 실제로 빈익빈 부익부가 벌어지고 어, 있잖아. 너무 심해지잖아. 잘 살 사람도 잘하고.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은 옛날에는 공무원들이요, 엘리트들이 다 해서 이끌었어요 많이. 근데 이제는 민간인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한류도 사실은 우리가 정부가 한 겁니까? 아니에요. 민간에서 그렇죠.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공무원 찾아 박수 쳐주고 방해만 안 해야 되는. 아니야 오히려 좀 이것도 형이 잘못 알고 있어. 잠깐 이것도 의원님도 이거 아셔야 돼요. 한류는 분명 민간이 만들어냈지만 그 구조적인 측면에는 정부가 만든 역할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때부터 대장금, 겨울연가 이미 우리가 포텐셜은 있었어. 이걸 알리고자 우리가 경쟁력은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게 어떻게 확산이 됐냐면은 이명박 대통령 때 신아시아 구상이라는 프로젝트가 발표가 돼요. 중국의 대중국 무역 수지 흑자가 이 흑자 적자 구도가 무역 의존도가 30%가 넘어가면 한 나라의 목줄을 재는 거야. 그럼 우리가 중국에서 앞으로 중국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중국의 목줄을 제지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아세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물망 외교를 하자. 이게 결정난 거야. 그러면 아세안한테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어필하냐? 그래서 우리나라 한류 드라마 이런 거를 7개국 언어로 번역해서 국가가 막 뿌려줬어요. 이야.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MB의 재발견이네. 드라마 이런 음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수년간 은근히 이제 침투에 들어간 거야. 재밌는 거야. 중국도 대바리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재밌는 거야. 서아시아 쪽 이쪽도 그렇지. 대장금 이런 게 못 보던 게 재밌는 거야. 갑자기 일본 겨울연가 재밌는 때리고 거야. 싶어, 갑자기.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야 이게 먹히는구나. 야 그럼 인큐베이팅해서 시작하자. 그럼 할 때 한류의- SM 이런 데들이 탄력을 받아서 간 거죠. MB가 한류에 영향을 주고 결정적인 있어요. 역할을 기여를 했어요. 했네요. 주고 있어요. MB의 재발견. 재발견이네. 그건 분명해. 그건 분명해. 하여튼 시작은 민간에서 시작한 그럼 건 만드는 건 그렇게 그렇죠. 민간이 만드는 그리고 거지. 사실 공무원들이 실력이 있으니까. 그럼. 네. 우리 민간을 쫓아오려면요 정말 멀었어요 아직도 여러 가지 곳곳에서 그렇잖아요. 관광뿐만 아니라 그거는 민간에서 하는 걸 공무원들이 못 쫓아가요. 댓글 조작이 나타난다. 국정원 댓글하고 그 경공모 드루킹 댓글하고 다르지. 비교가 안 되잖아. 민간이 댓글 조작도 민간. 댓글도 네. 민간이 대단합니까? 네, 그건 대단하지. 참 우리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는 제가 말한 대로 심의위원회를 방통위가 아니라 자체 심의로 좀 하시고 각 방송사마다 자체 심의에도요 다 심의 잘할 수 있습니다. 외부 인사를 불러서 자체 심의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허가기관도 10년으로 해서 어떤 한 정권의 정치적 눈치를 안 보도록 언론사가 그렇게 헌법에 적혀 있는 언론의 자유를 좀 보장해 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주간 박종진에서 외쳤습니다. 오늘 하태경 의원 재밌는데 이혁재 재밌었어 오늘. 이혁재 씨 진짜 오늘 그러니까. 대박 쳤어요. 네. 정부. 네. 체크리스트. 여러 가지. 정부 밤새 대단했어요. 준비한 게 밤새. 오늘 실력 나왔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